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정치권의 여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떠오르는데 오늘도 여우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은 있는데 참모 복은 없다. 둘 다 틀린 말 같습니다. 사실은 문재인은 둘 다 복이 없습니다. 어쨌건 저는 문재인은 폭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박지원의 이 여우 같은 발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긴 뭐 또 야당복 그죠? 최근까지는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말이죠. 참모진이 참 한심하다. 지금 이게 이제 범여권에서 나오는 발언이니까요.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박지원 의원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대외 관계라든가 또 이 국내 정치 관계 또 대북 관계 거의 뭐 이 만물 박사, 그리고 이 논평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박사라고 칭해도 정말 아무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촌평 논평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위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중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을 이제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박지원 의원은 옛날에 그 DJ 비서실장, 왕실장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의 내막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일 관계. 그리고 참모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더니 짝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DJ 같았으면 벌써 다 잘렸다는 거예요. 다 잘렸다. 예.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한일 회담과 관련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정일영, 김재광, 정성태 이런 기란사 같은 선배 정치인들이 한일 회담을 반대했대요. 반대해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DJ는 뭐라 했냐면 한일 회담을 끝까지 찬성했다는 것이죠. 네. 찬성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모들한테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조국 수석이 페북에 뭐라고 올렸어요? 죽창가. 딱 떠오른다고 올렸잖아요. 죽창가. 지금 죽창가 노래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농민혁명 이럴 때. 그런 거 말할 때가 아니죠. 예,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김현종 차장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금모기 운동 때부터 똘똘 뭉쳐야 된다. 국제 보상 운동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순신 배 12축으로 이긴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것은 바로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못 모셔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대강 맞붙이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니 이거 한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DJ 같으면 이런 참모들 다 잘랐고 이런 참모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참모복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참모복이 없는데 그것도 뭐 자기의 실력이니까요. 예. 지금 뭐 거의 회전문 인사 그 사람들 뭐 캠코더라고 그러죠. 자기 인사들 계속 불러들이면서 이 사람 여기 받고 저 사람 저기 받고 뭐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나라가 더 절단 날 것 같고 이번에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한 사람을 국민 앞에서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간데도 불구하고 임명한다. 결국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번 한일 관계의 원인을 지금 현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제 불을 지르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국가 간의 관계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것이 외교로 푸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데 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긴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되고 지금 한일 관계는 바로 그러한 외교력을 통해서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그러한 이 대표적인 외교력의 성공 사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마침 또 오늘 문희상 의장도 또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희상 의장은 국회 대표단을 지금 일본에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것이 DJ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와의 선언, 이거 DJ 오부치 선언, 이 두 분 다 이 DJ의 아주 수제자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DJ의 외교 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왜냐하면 DJ 때 왜 한일 관계 어려웠냐면 유명한 YS가 내가 버르장머리 고쳐놓게 됐잖아요. 버르장머리 고쳐놓는다. 예, 일본을 버르장머리 고쳐놓게 하다가 해가지고 이거 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묶어놨으니 얼려놨으니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련한 그 외교술과 그 지혜로 만들어낸 게 바로 오부치 DJ 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 반성 진실하게 딱 받아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자. 그래서 대중문화도 교류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의했거든요. 이런 거를 현 문재인 정부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현 문재인 정부가 배울 수 있는 뿌리들이 많아요. DJ 오부치 선언도 있고 그 많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의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하고 또 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인 문제로 섞어놓으면요. 한일 간은 이게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문제, 영토 문제는 그 민족주의 감정을 가장 말하자면 자극하는 요인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역사 문제로 가자. 역사가 뭡니까? 과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돌아가서 싸우면 지금 세계는 21세기 지금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4차 산업에 목숨 걸고 지금 나라를 발전시켜야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서로 윈윈해가지고 이 동북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그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 문제에 딱 과거에다가 딱 발목을 잡아놓고 미래지향적인 그 관계는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한일 관계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박지원 의원도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 과거 DJ 대통령은 그렇게 일본에 가서 어려운 그 얼마나 자기 생명 갈 뻔하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다 DJ는 버리고 한일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한미 관계도 좋게 하고 또 이 미일 그다음에 이 한미일 삼각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또 중국과의 관계도 하고 이렇게 개방된 이런 아주 유연한 외교 전략을 썼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유연한 외교 전략을 못 쓰냐. 무지개 답답하다 이거죠. 아, 뭐 어쨌건 말이죠. 사실 또 이 친일 하는데 진짜 친일파는 김대중이고, 예, 그때 어업 협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말 잘 들어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실리를 취하고 그리고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물론 실리도 취했지만 어업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토를 내준 꼴이 돼버렸으니까 그건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박지원은 그걸 싹 빼놨네요. 어쨌건 한일 관계가 김대중 때 좋아진 거는 결국은 어업협정으로 딱 내준 겁니다. 예, 그만큼 김대중은 친일파인데 어쨌건 자기 그 선배한테 좀 배워서 문재인도 좀 유연하게 그렇다고 딱 내주고 뭐 내주라는 것도 아닌데 북핵 문제 공조해주고 한미 간 삼각 공조를 통해서 북핵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북한 편을 들고 있고 말이죠. 국내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을 갖다가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박살을 냈으니 이게 복원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그러니까 이 강대강 예를 들어서 치킨 게임 형식의 외교 관계로 가면 우리 한국이 져요. 미안한 그렇죠. 얘기지만 예. 뭐 제가 이건 친일적인 생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는 냉정합니다. 국제 정치는요 힘센 사람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력이라든가 이 국력면에서 절대 수치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의 성격으로 볼 적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건 대화로 풀어야 된다.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풀어야 되냐면요. 대통령밖에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왜 김정은이하고는 톱다운 방식을 회담을 하는데 왜 일본하고는 톱다운 방식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어차피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정말 망해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아니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소재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시간이 없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정말 너무나 딱 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져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특사를 보내가지고 네. 이번에 김현종 차장이랑 외교부 관료들 미국 갔는데 전부 실패했잖아요. 예. 노딜 빈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일본도 이렇게 정부 하는 대로 놔둬다가는 이거 우리 경제에 지나치게 영향이 크다. 이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빨리 특사를 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5당이 됐든 뭐 1당이 됐든 간에 청와대에서 빨리 대통령 회담하자. 이런 아주 극적인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 아니 김정은이하고 대화하고 트럼프도 대화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두 번째 기둥이 일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중요한 특히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키워야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좌구우면하지 말고 빨리 일본 특사 보내가지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 정론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이 도요다 다이주죠. 예, 도요다 다이주. 예, 그래서 스승을 일본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만난 뒤에, 선생님, 저 도요다 다이주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때, 김대중 친일파다, 토착 왜구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은 없었죠. 예. 어쨌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모습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한일 어허협정으로 딱 내준 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새겨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놈의 정부는요, 하는 게 없습니다. 예, 북한하고 오로지 대화만 하려고 하고 외교 관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